자, 그래서 이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요 다음번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이거랑 똑같아요. 단 원데이터가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원데이터 값이 들어가면서 값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는 히든 레이어 중간에서 변화된 이 값들이 또 넘어가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연결 웨이트 값들이 또 있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많으면 곱하기 해서 엄청 복잡하게 웨이트 값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만 보면 3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만들어졌어요. 히든 레이어 3개 쓰는데 가중치만 우리가 12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이 있습니다. 이 값들이 뭐냐면 세타 값입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 값들이에요. 여기도 요 값들이 있죠. 그래서 웨이트 값하고 요거는 웨이트 값, 그 다음에 얘는 세타 값 해가지고 되게 복잡한 모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쭉 해서 값이 만들어지고요. 쭉 해서 값들어 만들어지면 0.48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0.506이 값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저 like 쪽으로 더 맞겠죠. 이 둘 중에 더 큰 값이니까 여기는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실제로 거의 값의 차이가 비슷비슷하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좋은 모델은 0하고 1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거의 이렇게 맞춰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 506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응용해서 우리가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난 시간에 배우고 오늘도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값을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배웠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헷갈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값이 맞춰졌더니 값이 요렇게 틀리고 에러 값들이 요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값은 요만큼 에러가 나오고, 두 번째 값은 요만큼 에러가 나와서 두 개를 합쳐봤더니 에러가 요 정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에러예요. 요렇게 나왔어요. 값이 너무 높죠? 이 값을 이제 줄여줘야 돼요. 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에러 값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웨이트 값을 쓸 수가 없어요. 이 값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넘어가기 때문에 여태까지 배웠던 것처럼 웨이트 값을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웨이트 값을 수정해 줄 때는 여기부터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수정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요 값 갖고 또 수정하고 해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백 프로포게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러 개, 여태까지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썼다 그러면 동시에 두세 개의 복잡한 함수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가중치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중치 값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 가중치를 우리가 0.02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얘를 우리가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거는 비용 함수를 미분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미분하면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자승이기 때문에, 에러 값이 자승이기 때문에 요런 함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U자 모양의 함수가 나옵니다. 자승이면. 자, 그러면서 이 값들을 계산해 냈을 때 여기 있을 수가 있고요. 에러 값이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0.238이면 뭐 y축으로 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가 0.3이면 0.238 하면 요 정도쯤 되겠죠? 그러면 얘가 높으니까 여기로 0으로 거의 0에 맞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요 정도 되겠죠? 0에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가 조금 내려오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값이 최소값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주냐면, 요때 당시에 이 값을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아니고 요 당시의 기울기를 보면 돼요. 요 당시의 기울기. 요 당시의 기울기가 뭐냐면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순간 속도. 이 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순간 속도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요 값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예요. 얘는 실제로 보면 x가 하나 증가하면 y가 하나 감소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기초 수학은 할 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 있죠. 여기서 이 함수는 뭐예요? 감소함수죠. 1차 함수일 때. 얘는 증가함수죠. 이건 알죠? 선형할 때 1차 함수일 때 얘는 감소함수고 얘는 증가함수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둥글게 자승으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증가 감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 공식의 값을 미분시켜 버리면 이때 당시에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선을 구하면 지금 직선이 왼쪽으로 하강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얘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다. 얘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림이죠. 당연히 왼쪽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 값을 딱 해서 여기서 나온 값을 구하면 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딱 해서 제로가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최저 상태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수학적 개념으로 따지면. 그래서 미분 공식에서 얘가 0인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건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 값들이 요 값들입니다. 이렇게 공식이 되게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요 값들은 W, 여기가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 함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생전 처음 보는 공식일 거예요. 그죠? 이 공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편미분이라고 부릅니다. 미분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불러요. 편미분을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미분에 대한 개념은 제가 말로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미분의 개념은 우리가 순간적인 속도를 우리가 계산해서 증가, 감소, 변화 없음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분할 때 합성함수 미분이라 그래서 값들이 이렇게 복잡한 자, y는 fx인데 fu인데 이 u는 또 gx로 돼 있고 뭐냐면 이렇게 요 값들이 안에 복합적인 함수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공식에서 보면 또는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식들을 보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학자들이 풀어놨더니 이렇게 복잡한 함수들이 있으면 이렇게 치환해서 씁니다. 그래서 어떤 값들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du라는 값로 이렇게 뽑아서 치환해서 쓰면 u의 d로 미분하고 x를 또 du로 미분하고 그러니까 요 값들의 얘하고 얘를 중간에 이렇게 삽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성곱이 나온다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실제로 미분에서 이런 공식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백프로포게이션 할 때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분도 모르는데 이 합성함수라는 거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만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막 처리해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개념하고 또 뭐가 있냐면 편미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앞에 설명했던 거니까 빼고 편미분은 뭐냐면 이렇게 x가 있고 y가 있으면 x에 대해서도 미분해주고 y에 대해서도 미분해주는 거예요. 미분은 뭐냐면 이 값들이 x가 변화했을 때 변화하는 값으로만 생각하고 y일 때로만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처리해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편미분. 편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쪽 편만 든다는 거죠.
그래서 편미분은 뭐냐면 한쪽만 우리가 미분해서 최저값을 찾아줄 때 쓰는 거예요. 되게 복잡한 함수들이 있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는 x로 요거를 x에 대해서만 미분해줘라. 요 공식을 y에 대해서만 미분해줘라. 요렇게 처리해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알려 그러면 이제 수학적 개념들이 좀 필요해요. 미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형 대수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깊게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알고 넘어오면 설명이 가능한 건데,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수학적 되게 어려운 공식들을 이용을 해서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단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한 줄로 그냥 함수로 처리해주면 불러오면 끝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볼 거예요.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머리 터지겠죠? 그죠?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개발 안 하는 사람이기 다행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호출만 해서 쓰면 되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공식이 나오는데 이 W 값을 우리가 어떻게 주냐면은 그러니까 WZ 값을 요 값하고 요 값을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할 때. 왜냐면 이 값이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을 조정해줘야지만 여기를 또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값하고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주는 방법을 이제부터 써야 됩니다. 처음에 이 값을 조정하는 방법. 그래서 웨이트 값 W36 3번에서 6번으로 가는 요 웨이트 값을 조정해 줄 때 에라 값을 이용해서 조정해 주면 이렇게 복잡하게 편미분과 합성함수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미분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요 값이 나옵니다. 공식은 되게 쉽죠? 그죠? 뭐 자성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요거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예요. 그냥 곱해주는 거예요. 곱하기의 의미입니다. 얘 곱하기. 그래서 얘 마이너스 곱하기 얘 곱하기 되게 쉽게 딱 나오죠. 값이. 그래서 계산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어려운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잠깐 보여만 드릴게요. 얘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얘를 처리해 주면 얘만 갖고 미분해 주고요. 그럼 요렇게 처리해 주고 요게 미분이 되고 합성곱 함수 아까 전에 합성함수 이런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막 처리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과값은 얘가 얘죠. 그래서 요렇게 또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편미분 또 해주고 그리고 얘를 또 편미분 해주기 위해서 또 중간에 요렇게 바뀝니다. 얘가 또 요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요 바뀌는 공식이 요렇게 처리가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또 요렇게 처리가 됩니다. 얘는 쉽게 그냥 편미분에 대한 공식만, 개념만 이렇게 넣은 거고, 이 개념을 실제로 계산해서 풀었으면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게 바로 풀어쓴 거예요. 되게 뭐 어렵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실제로는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처리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또 처리해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서 결국은 되게 복잡하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 함수가 처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요 값들을 우리가 미분하기 위해서 처리해 준 값이 요거로 처리해 주면 돼요. 되게 복잡하게 수학자들이 막 계산해 놨죠. 그죠? 편미분의 뭐 합성 함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막 정리해서 풀어 놓고 최종적으로는 값이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게끔 딱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다 값만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러면 뭐가 떨어지냐면 여기서의 얘가 미분한 값이 나옵니다. 미분한 값은 뭐라 그랬죠? 최적한 최소값이 떨어집니다. 최소값일 때 이 웨이트 값이 떨어지면 똑같아요. 이렇게 값이 오차 함수를 미분해서 이 값이 떨어지면 이 값을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그 학습률에 따라서 요걸 곱해줘서 기존 값에다가 요 값을 업데이트 해주면 돼요. 요 방법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뉴런들을 막 거쳐가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넘어오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뭐 수학 개념들이 이용이 돼서
막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개발한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개발하는 거를 다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코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인공지능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놨겠죠,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패키지 깔아서 그냥 쓰면 됩니다. 엔진을 그냥 이 엔진만 갖다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요거에 대해서만 조정해 줬는데, 요 값을 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왜냐면 이 두 가지 값의 이 값은 이 두 가지 값, 얘하고 얘를 영향을 받아서 얘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조정한 값들이 나오기 위해서 요 웨이트 값이 또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거랑 이거가 이렇게 조정이 돼야 돼요. 요 값이. 그래서 실제로 요 값은 바로 이 다음 거는 그나마 쉬운데, 요 다음 거에 그 다음 거에 대한 웨이트 값을 수정해 주려면은 눈 돌아가겠죠? 지금 보면 정신없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겠죠? 그죠? 수학 공식만 봐도 어지럽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의 웨이트 값에 조정된 게 요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얘가 조정이 되면서 얘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수학적 개념과 공식들, 편미분, 합성, 함수 이런 것들을 막 처리를 해서 구해줬더니 어떻게 나와요?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계산은 되게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편미분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주고, 요거 가지고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요 값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요렇게 처리해주면 최종적으로 요 값이 나오고요. 요 값을 아까 전에 우리 똑같이 수정 업데이트 버전을 해가지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최종 값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 요 과정을 거칩니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이 벌써 지금 하얗게 질렸는데 얼굴이 그러지 말고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인공신경망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백프로포게이션, 즉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신경망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백프로포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뭘 한다고요? 웨이트 값을 조정해 주는 거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거는 엄청나게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지금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해 주는 이런 개념들이 갖다 쓴 거고,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우리는 뭐 개발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수학적 공식과 알고리즘 여러 가지 그 최적화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패키지나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이게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숫자를 다 넣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해를 못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수학하고 통계학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공식만 갖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풀어서 숫자를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식이 계산된다라는 걸 다 넣어 놓은 겁니다. 이해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경망 할 때 여러 가지 함수들 값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탄젠트 함수를 쓰고요. 딥러닝 넘어가면서는 렐루 함수를 또 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이제 어떻게 조정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처럼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우리가 사람들이 손으로 수작업 하면서 조정하는 게 초창기 때 이제 했던 방법인데, 요즘은 툴들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다 해줍니다. 우리 하이퍼 파라메타 세팅해 주는 것처럼 하이퍼 파라메타로 세팅해 주고 자동으로 다 조정이 돼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요즘 도구들은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 처음에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넣어보고 돌려보고 기다렸다가 결과 나오면 또 이렇게도 돌려보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되고 패키지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 하이퍼 파라메타 값으로 조정도 해주고 다 최저값 값도 스스로 찾아주고 다 이런 규칙들을 다 알아서 다 정리해 줍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지금은 툴들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최적화된 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뭐 쓰기 좋을 거예요. 패키지로 다 구현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명령어만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코딩도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코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해보겠지만 코딩도 되게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엔진만 이렇게 세팅만 이렇게만 해주고 파라메타 돌려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디시전 트리 이런 거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요즘은 구현이 돼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배웠던 이런 20년 전에 배웠던 이런 방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요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 라고 한 번은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쪽 분야에 가실 때라도 인공지능이 어떻게 돼, 뭐 백프로퍼게이션으로 뭐 처리해주고 뭐 이런 알고리즘을 써 그러면은 옛날에 수업 시간에 한번 들었던 개념은 스치듯이 지나가는 정도 수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다라는 것만 설명드리고 하는 거예요. 자, 은닉층 수 중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공지능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다 좋은데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처리됐어요? 라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디시전 트리처럼 얘가 이렇고 얘가 이 값이 크고 작고 크고 작고 if 이래서 얘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모델은 안 나옵니다. 대신에 그래도 요즘은 툴들이 어떤 거는 주냐면은 각 웨이트 값의 중요도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뇌세포에서 왼쪽 뇌세포 1번 뇌세포와 2번 뇌세포의 웨이트 값이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죠? 그잖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데 머릿속에 뇌세포 1번과 2번의 웨이트 값이 0.1이고 0.4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는데 해석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툴에서는 타이디 모델 툴 거기서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도에 대한 임포턴스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